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마이크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그 나은 음질을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니까 저도 좀 생소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생소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래방 마이크가 같기도 하고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할래나? 그럴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41번부터 또 20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예, 41번부터 20문제 60번까지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도성 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1번 경복궁 근정전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정도전이 모든 것을 다 뭐 지었습니다. 그 유교적 사상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2번 경복궁 동쪽에 사직이 서쪽에 종묘가 각각 배치됐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중앙에 이제 경복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작대로라고 할 수 있는 세종로, 오늘날 세종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쪽에 이제 청와대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로, 종각 그럴 때 여기가 이제 이쪽이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가 이제 종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사직, 서쪽에 이제 사직을 두었는데, 그럼 이 종묘와 사직은 아시죠? 종묘는 그 역대 그 임금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그런 곳을 우리가 이제 종묘라고 그러고, 사직은 뭡니까? 사직은 농사 관련된 신, 뭐 토지신이라든가 곡식신이라든가 이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을 우리가 이제 사직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그 농경 위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보존한다. 그래서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종묘 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 틀렸죠. 자, 3번 유교 사상인 인의예지 덕목을 담아 도성 사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가 남대문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를 강조해서 숭예문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동쪽에 있는 동대문 흥인지문, 흥인문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도성박 심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볼게요. 미추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답펌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해왔다. 신하들로부터 백성까지 두루 물어보니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의 뜻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음하기 힘들어요. 답험,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뭐 잘 아는 누굽니까? 세종의 공법이죠. 그래서 직접 여론을 반영을 해가지고 만든 거죠. 전등, 육분, 연분, 구등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미추친 이 제도. 자, 1번 옳은 것.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했다. 예, 맞는 얘기고요. 2번 풍요에 상관없이 1결당 4에서 6도를 조세로. 자, 2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죠? 우리가 영정법이죠. 영정법이죠. 영원히 정해버린 거죠. 언제? 임진왜란 이후에 인조 때 영원히 정해버렸어요. 최고 낮은 걸로. 3번 토지 소유자에게 한 결당 12 미국 12도를 조세로 징수하게 했다.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를 개혁한 겁니까? 공납을 개혁한 대동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동법 언제 실시했죠? 광해군 때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하게 했다. 이것은 원래 토지제도인 과전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1번 되겠죠. 자, 그러면 한 장 훌러덩 넘겨서 43번 볼게요.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1.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대의 편제를 바꿨다. 그렇죠. 훈련도감. 이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포수, 사수, 살수. 자, 2번 조선군은 명나라 지원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게 뺏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그렇죠. 조명연합군들이. 그래서 이제 그 밀려 내려와서 일본군들이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그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베이스 캠프를 쳐가지고 다시 치어 올라가려고 그런 어떤 공세. 그 공세를 처음으로 했던 것이 우리가 뭐였다라고 했어요?
저기 행주 대첩이라고 그랬죠. 자, 3번 전세가 불리해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전세가 불리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란이 끝났다. 그렇죠. 자, 4번 첨사 정발은 부산포에서 도순변사 신립은 상주에서 일본군을 맞서 싸웠지만 패배했다. 여기 이제 신립 있잖아요. 신립. 여기 나오는 이 신립은 어디에서 싸웠어요? 충주 탕금대죠. 그렇죠. 조령 방어선을 버리고 여기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대패했죠.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다음 44번.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사실 이제 문화사 같은 경우가 제일 까다로운 분야가 어디냐면 고대사고. 이제 우리는 뭐 고대사는 공부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좀 까다로운 데가 이제 그 고려사예요.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닥 까다롭지 않습니다. 자, 1번.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한 천상 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고 이를 도를 새겼다. 그렇죠. 태조 때 이렇게 했었죠. 2번.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치밀하게 계산한 칠정산을 펼쳐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칠정산 같은 경우 세종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칠정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요. 이거를 그 마치 무슨 뭐 그 수학 계산한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7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지구 가까이 있는 그 천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 달, 그 다음에 뭐 토성, 목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역법을 계산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여러 농사들을 묶어 농가 집성을 펼쳤다. 농가 집성은 조선 후기 때, 효종 때, 조선 후기 효종 때에 누가 만든 거예요? 신속이란 사람이 만든 거죠. 신속. 그러면 조선 전기 때에 나왔던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을 최초로 나왔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농사직설이었죠. 세종 때. 자, 4번. 여기 나오네요. 이제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소개한 향약집선방. 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이거는 뭐 농서는 아니고 뭡니까? 의학서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5번. 조선 전기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왕의 업적. 조선 전기예요. 그러니까 후기냐 전기냐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1. 태종 때 호패법이 실시되었으며 대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관원이 독립되었다. 그렇죠. 이 사관원의 독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맨 처음에 태종이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높은 신하들, 즉 이제 태종이 집권을 했을 때 높은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제 아버지 때의 공신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임금이 되는데 공신들,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쳐내버려야 되겠다.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토사구팽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관원 그 간쟁하는 기관 이것을 독립시켰다라는 겁니다. 2번 세종 때는 훈민정음이 창제 반포되었고 최윤덕, 김종서 등의 활약으로 북방에 사군 육진이 개척되었다. 그렇죠. 자, 3번 세조 때는 집현전이 폐지되었으며 불교를 억제할 목적으로 강경도감이 폐지됐다. 집현전이 폐지된 건 맞죠. 왜냐하면 집현전 신하들이 신숙주 빼고는 거의 대부분들이 이 세조 수양대군을 싫어했기 때문에 폐지해버렸습니다.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이 폐지된 것이 이제 이름이 바꿔서 뭐가 되는 겁니까? 성종 때 홍문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꾸 아팠어요. 뭐 종기나고 뭐나고 자꾸 아팠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 불교를 굉장히 좀 어떻게 해주는 숭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주는 좀 대우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경도감 같은 그런 어떤 그 편찬 기구 같은 것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지되었다라는 말이 틀렸고요. 4번 성종 때는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6번 밑줄춘 상황이 제2학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상황께서 나이가 어려 모든 조치를 대신에게 위임하여 의논해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명을 받들어 왕통을 계승하여 국가의 모든 일을 처리하며 우리나라의 옛 제도를 복구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문은 육조에서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접 왕에게 아뢰어라.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딱 나와 있죠. 상황께서 나이가 어립니다. 어려서
네, 이제 내가 명을 받들어 왕통을 계승했어요. 왕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한다? 육조에서 직접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육조 직계제고요. 이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은 나이가 어리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굽니까? 조카인 단종이죠. 예, 단종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종이 제의하기 이전에 적절하지 않은 것 1. 새로운 금속활자 인쇄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등을 주조하였다. 그렇죠. 누가? 세종이 했던 것이죠. 이 이전에 여러분들 그 태종이 계미자가 있었죠. 예, 계미자. 자, 2번 사형에 처할 만한 죄에 등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금부에서 삼심을 받게 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것도 세종 때 했던 일이고요. 3번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유학을 논의하고 시책을 나누는 경연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언론기관으로 홍문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성종이죠. 4번 박연으로 하여금 악, 당악, 향악을 정리하게 하였으며 세하대부들에게 주자, 거래를 정리했다. 세종이죠. 그래서 이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아닌 것 골라라. 그러니까 성종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조선전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것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보겠습니다. 명관은 조공관계를 통해서 문물을 받아들이고 경제적 실리를 취하였다. 그렇죠. 네. 실리적인 사대 외교죠. 실리적인 사대. 자, 니은 여진에 대해서는 북방 개척을 위해 무력진과 강경책으로 일관하였다. 이거 틀렸죠. 예, 무력진과 강경책은 있었어요. 사군육진 같은 거. 그러나 회유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순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좀 귀순 장려하면 그 동네에서 아주 작은 뭐 벼슬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주고 성씨도 좀 하사해 주고 네, 이런 것들 회유책도 있었다. 유구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조선의 이해와 크게 관계되지 않았으므로 주기로 하지 않았다.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게 동남아시아 뭐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국가하고도 교류를 했었고 여기서 말하는 류구는 뭐예요? 유구를 우리가 류큐라고도 아마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요건 요거 어디입니까? 일본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네, 교류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세종 때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죠. 개항하여 제한무역을 실시하였다. 삼포개항 했었죠. 그래서 옳은 것 골라라. 기역과 리을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자, 48번 보겠습니다. 가라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라 시기 이렇게 쭉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가는 명예 천령이 설치 통보. 명나라가 이제 그 천령을 이제 지네가 가져가겠다. 이게 어느 왕 때? 우왕 때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단행을 했습니다. 1. 김용이 왕을 시해할 목적으로 흥왕사에 침입하였다가 최영에 의해 격퇴되었다. 안동에서 돌아오고 있는 어떤 왕이죠? 공민왕을 시해하려고 했었죠. 근데 실패했죠. 틀렸네요. 그렇죠? 이땐 어느 왕이라고요? 우왕입니다. 공민왕 다음에. 네, 틀렸고. 2번 이성계 일파는 폐가 입진을 명목으로 우왕과 창왕을 연이어 폐위시켰다. 위화도 회군 이후에 그렇죠. 우왕과 창왕을 들였다가 폐위 이렇게 시켰죠. 자, 그 다음에 3. 명은 표문의 글귀가 불선하다는 구실로 정도전을 명으로 압송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 건국. 예, 1차 왕자의 난 일어나기 전에 그때 이때 임금은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죠. 그렇죠. 이 표문 문제 이것이 있어요. 표전문 문제. 그죠? 명예 보내는 외교문서에 이성계와 당시 명을 세웠던 주원장학을 동등하게 놓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글 쓴 사람 누구냐? 그래서 정도전 들어와라. 근데 정도전 안 갔죠? 가면 죽으니까. 그 이성계가 안 보냈죠. 누굴 대신 보냈습니까? 권근을 대신 보냈었죠. 자, 그 다음에 4. 박포가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박포의 난. 즉, 요 난을 일으킨 것이 1차 왕자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방원과 그 원래 그 이방원의 형제들이 그 누굽니까? 방석이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작은 엄마라고 부르면 되겠죠. 작은 엄마에서 낳은 어린 왕자가 임금이 된 것을 반대해서 일으킨 난이죠. 이것이 1차 왕자의 난이고, 그 다음에 2차 왕자의 난 때 이 박포라는 사람이 농공행상, 나도 공을 세웠는데 왜 나한테는 그 높은 어떤 상을 주지 않고 낮은 상을 주느냐. 2차 왕자의 난 당시에 정종 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2차 왕자의 난은 바로 친형제들 간의 왕권 다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박포가 이제 대표적인 난을 일으켰다. 네, 제거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미주신 왕이 제위했던 시기에 편찬된 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천하에 떳떳한 5가지가 있는데 삼강이 그 위에 있으니 실로 삼강은 경륜의 큰 법이요 1만가지 교화의 근본이며 원천입니다. 신덕 신해는 우리 왕께서 측근의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 습관에 옮겨져서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시키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다. 내가 그중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 주고 점점점 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왕이 제위했던 시기에 삼강오륜 만든 거죠. 삼강오륜. 자, 삼강오륜 어느 왕 때? 세종 때입니다. 자, 국조오리. 국가에서 정해놓은 5가지의 어떤 예의와 관련된 것이죠. 성종 때 했던 것이고요.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실록입니다. 세종실록에 지리지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세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죠. 실록은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죠. 세종 때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단종 때 향역집성방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세종 때 만들어진 의학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국사. 이 고려의 그 역사를 적은 거예요. 왜 역사를 적었을까요? 고려의 역사를 고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조선이 건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누가? 정도전이. 그럼 어느 임금 때? 태조 이성계 때.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0번. 조선 전기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겁니다. 1번. 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가는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으며 관청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다.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자, 2번. 밭농사는 조보리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으며 일부 남부 지방에서는 모내기가 보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렇죠.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 모내기법, 이양법이라고 불려지는 이 모내기법이 고려 말에 들어옵니다. 농상 지배에 소교를 했죠. 그래서 고려 말에 조선 전기까지 일부 남부 지방이에요. 전국적으로 번지는 건 언제다? 조선 후기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양반 첩액에서 태어난 서어른 중서라고 불리웠으며 이들은 문강시에 제한이 없었다. 아니죠. 차별받았죠. 고려시대엔 별 차별 없었는데 조선시대 들어오게 되면서 차별받았어요. 이 서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각해졌던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사실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자기의 이복 동생들, 걔네들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 서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당화를 주기 위해서 서울에 대한 차별을 심하게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울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문과 응시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 4번. 관습법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한 고려시대와 달리 경국대정과 대명률로 대표되는 법전에 의해 형벌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했으며 이 중에서 형벌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대명률에 적용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의 일들 같은 경우는 관습법을 많이 따랐는데 형벌, 아주 중요한 벌 이런 것들은 대명률을 많이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 자, 51번. 조선전기 문학 기역부터 리을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X가 바르게 된 것을 골라라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 기역. 세종 때는 촐로들의 실제 경험을 존중하여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서를 편찬하였다. 맞죠? 네. 니은
강희맹은 성종 때 양화소록을 저술하여 화초재배법을 소개했다. 자, 요게 좀 약간 좀 심화적인 문제죠. 이 강희맹과 형제인 강희안이 한 겁니다. 강희안. 네, 틀렸어요. 디귿. 문종 때는 김종서의 주도하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전쟁사를 정리한 병장도설이 편찬되었다. 자, 요게 이제 이 김종서가 동국병감이라는 동국병감이라는 병서를 편찬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병장도설은 성종 때 간행된 진법이죠. 진법. 예, 성종 때 관련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군사 운영 방법, 이 진법을 영조 때 병장 도설로 이렇게 보완하고 다시 쓴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리을. 15세기에는 성현에 의해 평양, 개성, 경주 등의 옛 도읍지를 배경으로 남녀간의 사랑과 불의에 대한 비판 등 민중의 생활 감정과 역사의식을 담은 필원잡기가 간행되었다. 자, 필원잡기는 세종 때 서거정이 만든 그 한문수필집입니다. 한문수필집.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금오신화예요. 금오신화. 이거 남녀간의 사랑 뭐 이런 거. 금오신화. 한문소설이죠. 누구의? 김시습의. 이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XXX네요. 그죠? OXXX.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52번 갑니다. 다음 중 제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는 대금국한. 여기서 한이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칸이죠. 칸. 금나라의 칸입니다. 조선 국왕의 제에게 글을 전한다. 인조실록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칸, 대금국 어디를 얘기할까요? 여진족, 이 만주족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요 시기에 가장 가까운 거 후금의 건국, 후금, 금나라가 건국을 했어요. 자, 요건 언제 때예요?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 그다음에 대보다 설치. 자, 대보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이건 숙종 때의 명나라 신종에게 제사를 지니기 위해서 창덕궁 안에 설치한 시설이죠. 그럼 명나라 신종은 누구예요?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원병을 보내줬던 당시 명나라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도 사건이 있습니다. 가도 사건. 이 가도 사건이 뭐냐면 가도라는 섬인데, 이 평안도에 있는 섬인데 명나라의 장수 모문용이 이게 쫓겨서 이 여진족에게 쫓겨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주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명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후금이 있죠. 그래서 후금의 입장에서는 조선을 쳐들어와야 되는 구실로 이 가도에 주둔한 어떻게 합니까? 이 명나라 군대 이 사건을 이용하기도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정묘호란이 일어났고요. 삼전도의 항복은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 있었던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 바로 몇 번일까요? 예, 3번 가도 사건입니다. 1623년에 있었고요. 자, 여기 인조 5년 요 때는 1627년이죠. 1627년은 참고로 뭐라고요?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사건이 바로 가도 사건이다.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53번. 조선시대에 발생한 다음 정치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보겠습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빌미로 다수의 신진 관료들이 죽거나 처벌을 당했다. 조의제문 무오사화죠. 연산군 때 무오사화. 그 다음에 니은 도덕 정치를 실현하려고 한 조광조의 개혁에 대한 훈신들의 반격을 가했다. 이것이 김효사화 중종 때. 인종과 명종의 왕위 계승 문제로 외척 간의 대립이 정쟁으로 표면화됐다. 을사사화죠. 자, 그러면 옳은 것 1. 기억은 왕권이
격화된 틈을 타서 훈구 세력이 살림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살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살림이라고 해야 되죠. 살림은 뭐냐면 어떻게 본다면 그 지방에 중앙에 진출하지 않는 그런 살림들을 살림이라고 하는데, 여론 형성에 굉장히 큰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 이런 살림들의 생각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니은에 서술된 개혁을 추진한 세력은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주장하였다. 자,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주장했던 세력은 훈구 세력이죠. 훈구 세력입니다. 자, 3번 니은과 디귿에 따른 정치적 갈등의 결과 살림 세력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렇죠. 이 네 차례 사화에 의해서 살림 세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4번 디귿의 대립이 심화된 결과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출현했다. 자, 동인과 서인의 붕당의 시작은 바로 뭐죠? 이조 전락 문제죠. 네, 그래서 살림이 조선 후기 때, 16세기 후반에 중앙에 훈구 세력을 몰아내고 살림들이 전부 다 장악을 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분열을 붕당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4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은 왕권을 안정시키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경국대정 편찬 사업에 착수했다. 또한 국가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전을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편찬사, 경국대전, 이것만 딱 두고 봤을 때 성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경국대전 완성이 성종이고 시작은 누구예요? 세조예요. 세조. 직전법 딱 보면 세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 정책 연구기관의 집행정과 경영이 폐지되었다. 네, 그렇고요. 2.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살림이 등용되었다. 이것은 언제예요? 성종이죠. 성종. 3. 이종무가 외구의 근거지 스시마섬을 토벌했다. 세종이고요. 4. 학문 연구 및 언론 기능을 지키는 홍문관이 설치됐다. 성종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55번. 나에 들어갈 책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책의 이름. 예, 단순한 문제죠. 그러나 이것도 헷갈려서 앞뒤로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답을 못 쓰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선진 농법을 흡수하기 위해 중국의 농서를 민간에게 널리 보급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원나라의 농서인 모는 농상집요죠. 농상집요입니다. 농상집요. 충정왕 때의 이함에 의해 도입되어 공민왕 때 가능되었으며, 그러나 우리 농법이 발전하고 우리의 기후와 토양 조건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중국 농서는 점차 이용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현실에 맞는 농서인 뭐가 세종의 명으로 농사직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56번 보겠습니다. 미추신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간이 아르기를 인척의 도움을 받아 공신이 된 자가 30여 명, 유자강에게 뇌물을 바쳐서 공신이 된 자가 5명에서 6명, 재상의 위세로 공신이 된 자가 10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모두 공신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하니 왕이 이를 논의하고자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안당 등을 불러들였다. 유자강 같은 경우에는 연산군의 갑자사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이 공신록에서 이런 놈들은 삭제해야 된다. 이른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위훈 삭제 사건이라고 부르죠. 위훈 삭제. 자, 훈장 받은 애들을 삭제해야 된다. 다시 훈장 박탈을 돼야 된다. 그러면 뭐 하는데 훈장 받은 거예요? 얘네들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임금이 되는데 공을 세웠던, 중종 반정의 공을 세웠던 공신들, 위훈 삭제 작전이죠. 이것을 누가 주장한 거죠? 조광조가 주장한 거죠. 이로 인해서 훈구 세력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인해서 기묘사화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거되는 것이죠. 1. 현량과의 실시로 살림이 등용되었다. 조광조 중종 때. 그렇죠. 2. 조의 제문을 빌미로 사화, 무호사와 연산군. 3. 서인과 남인 사이의 예송 논쟁은 현종 때고요. 그 다음에 노론과 소련의 대립으로 황국, 숙종 때입니다. 정답은 1번.
자, 57번 가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전쟁이죠. 가. 여기 쫙 보니까 36년부터 37년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게 딱 이게 돼 있는 거 보니까요. 이게 돼 있는 거 보니까는 참 뭐예요? 친절한 거죠. 남한산성 여기 딱 보이죠? 남한산성.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평자호란이죠. 평자호란. 그러면 1. 사군 육진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종대고요. 2.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이것은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 3. 외족의 침입에 맞서 강화도 천도가 단행되었다. 이것은 이제 몽골의 침입인데 원래 이제 강화도로 가려고 했으나 병자호란 때도 길이 막혀서 못 갔던 것이죠. 4번 군신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강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8번 미추신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의 명으로 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문을 모아 책을 만들어 동문선이라고 하고 지리지를 편찬하여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하였으며 또 삼국사주료를 편찬하였다 였습니다. 동문선 또 나오죠. 누굽니까? 서거정이죠. 동국여지승남 편찬됐던 바로 요 시기 언제입니까? 성종이죠. 성종. 1.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네, 그렇고요. 훈련도감 창설. 2번은 누구예요? 선조죠. 임진왜란 선조, 훈민정음 반포 세종이고요. 초계 문신제. 이건 정조 때 실시했던 것이죠. 여기서 젊은 신하들에게 어떤 몇 년 정도 이 연구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의 업적으로 그 젊은 신하들을 중용해서 쓰고자 했던 그렇죠. 그래서 정조 때에 실시했던 것입니다. 자, 59번 고려 말에 조선 초에 있었던 요동정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있었던 1. 우왕 때 최영은 명이 천령이 설치를 통과하고자 요동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 있었던 것이죠. 2. 태조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추진하였고 정도전과 남우는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자꾸 간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전이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려 말 때는 반대를 했으나 위화도 회군을 했으나 이성계가 이제 임금이 됐을 때 그 당시에는 명을 쳐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추진하였죠. 3번 명은 정도전을 조선의 화근이라며 명으로 압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랬고요. 4번 이방원은 태조의 요동정벌 운동을 적극 지지했다. 반대했죠? 반대했습니다. 예, 반대해서 결국에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이 요동정벌 계획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0번 조선전기 일본과 관계된 주요 사건이다. 가라 각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가 부산포, 제포, 연포 등 3포를 제한적으로 개항하였다. 1426년에 가. 그러면 수시마 토벌 하고 나서 세종 때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자, 2. 계약조를 체결하여 스시마주의 제한적 무역을 허락하였다. 네, 계약조 스시마주의 제한적 무역 와서 싹싹 빌었던 것이죠. 세종 때. 자, 그 다음에 계약조를 체결하여 맞죠? 요거 맞죠? 예, 나 맞죠? 그러면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 개항했다.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야 되겠네요. 1번은. 네, 선생님. 예, 제가 이게 맞게 풀어놓고 엉뚱하게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가 아니라 나라고 고쳐줘야 되고 1번은. 자, 3번 보겠습니다. 외선이 침입하여 을묘외변을 일으켰다. 중종때죠. 중종때니까 언제입니까? 네, 맞는 얘기죠. 네, 이 을묘외변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비변사가 생겨나게 상설기구가 되는 것이죠. 조선은 포로의 송환교섭을 위해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다. 임진왜란 이후에 사명대사 같은 사람들을 파견해서 포로들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근세 시대 조선 전기 6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61번부터 또 20문제 8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